방금 이야기했던 할아버지가 오픈을 6BB로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플랍에 잭 88, 잭스 제외하고 뭐 넛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랍이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15BB 배타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빈센트입니다. 오늘 데이 16. 오늘도 절반 지나왔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살펴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역시 실수를 많이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게 당연합니다. 전체적으로 포베 블러프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 라인 선택이 좀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그런 점 유의해서 오늘은 잘해봐야겠죠. 오늘 아침 겸 점심은 반성의 의미로 지난번에 시켰던 뭐죠? 딤섬에 볶음밥 있는 거 110페소 정도 했었죠? 그거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거 배달시켰고요. 일단 오늘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분 운동 끝났고요. 밥은 지금 거의 다 왔네요. 한 5분이면 도착할 듯 합니다. 일단 식사 수령하러 가보겠습니다. 배달기사님 도착하기 전에 잠깐 잡소리 좀 하자면, 일단 뭐랄까요, 막 특정한 콤보로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플레이, 막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한 플레이 하면서 대신 이제 밸류 챙길 수 있는 스팟에서 확실히 챙기고, 그리고 이제 로스 나는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션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상대방 레인지 추측하고 내 레인지 넣고, 그리고 뭐 GTO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요. 아,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고, 근데 실제로는 좀 노드락을 좀 잘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블러프를 하느냐, 어느 정도 핸드 가지고 밸류벳을 하느냐, 이런 거를 잘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레인지는 좀 많이 좁은 편입니다. Alright, thank you very much. 결국 노드락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노드락도 사실 정확할 수는 없죠. 예상을 근거로 만드는 거라 결국 그게 뭐 GTO 위자드 상에서 나오는 액션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건 명확한 정답이야 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도 GTO적으로 행동을 해야 정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공부용으로 쓰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래요. 갑자기 뭐 솔버에 대해서 좀 잡소리가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볼게요. 이번에 주문하는 김에 2개 주문했고요. 하나 매운맛, 하나 기본맛 해가지고 2개 주문했습니다. 배달비 아끼려고요.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따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음료수 세트로 시켰는데 무슨 윈터멜론인가? 이렇게 적혀있는 주스로 주문을 했는데 어이없게 그냥 밀크티가 왔습니다. 뭐 지들 맘대로네요. 일단 먹고요. 샤워하고 음료수도 좀 먹고 오늘은 여유롭게 이따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날씨는 엄청 맑고요. 조금 덥다고 느낄 정도인데 뭐 한여름 더위까지는 아니겠죠.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패턴으로 지금 며칠째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딱히 더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는 나이트 타임의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그 시간대에 활동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햇빛 받으면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해요. 어제 분명 실수를 좀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실수?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실수했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최대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거리 그 길 걷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낮에 시켜놨죠, 볶음밥. 그거에다가 그냥 컵라면 하나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어제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 컨셉을 플레이 세이프로 잡고 있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당히 있었던 스팟들 생각해보면 뭐 전부 다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엇나가는 플레이는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팟들도 이제 좀 되돌아보면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자라는 게 오늘 컨셉이고요. 얼마나 좀 자잘한 스팟까지 조금 돌아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냥 참여한 모든 스팟을 좀 기록하긴 했어요. 자잘한 팟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얼리 포지션에서 이제 레이즈가 나오고 컷오프에서 3벳이 나왔거든요. 히어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킹 하트 수딥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콜드콜은 옵션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럼 콜드 포벳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리 포지션, MP 포지션 다 같이 있는데 지금 콜드 포벳 날리는 건 또 맞는가? 이펙티브 스택 150빕인데 좀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을지 뭐 아무튼 이런 자잘한 스팟들 좀 많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짧게 좀 여러 가지 스팟들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숙소 올라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뚜껑입니다. 라면하고 볶음밥 좀 먹고요. 다 먹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잭 옵스 딜링 봤습니다. 컷오프가 림프 해가지고 요 정도는 이제 아이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소를 하게 됩니다. 컷오프가 콜에서 해적이 되고요. 에이스 잭 3 레인보우 보드입니다. 뱃을 하지 않고 책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로 앞서고 있다면 프로텍션이 필요 없을 만한 핸드고요. 키커가 킹으로 제일 좋죠. 그리고 뒤지고 있다면 팟을 그렇게 키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팟 컨트롤 겸 이제 책을 선택했는데 컷오프에서 3분의 2 배팅하고 콜을 결정했습니다. 턴에는 블랭크에 가까운 카드가 떨어졌는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림퍼가 2분의 1 벳했거든요. 첫 번째로 림퍼가 할아버지였다는 거. 두 번째로 어떤 림퍼가 에이스 하이 보드에서 에이스 없이 두 번을 벳할까요? 만약에 벳을 한다면 뭐 정말 강한 핸드일 것 같습니다. 투페어 혹은 뭐 셋 이런 핸드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 뭐 딱히 눈에 띄는 드로우가 없었던 무드였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익스플로이적으로는 턴에는 확실히 폴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폴드하면 너무 오버폴드 아닌가 라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콜을 하게 되고요. 리버에 책백했는데 컷오프에서 에이스 옵스시 쇼잉되죠. 사실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턴에서까지 이게 디펜스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림프 콜인지 한번 설정해가지고 AI 솔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핸드입니다. 잭8 다이아몬드 수디시였고요. 버튼에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오픈을 6BB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죠. 평소에 그러지 않던 분이셨으니까 더군다나 에이스 퀸 옵스 같은 핸들을 림프에 썼던 플레이였죠. 컷오프가 플랫을 결정했는데 저도 이제 버튼에서 그러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플랫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포지션에 있으니까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BB 플랫 하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재밌는 게 플랍에 잭 88, 잭스 제외하고 뭐 넛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랍이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15BB 벳하게 됩니다. 이런 모드에서도 15BB 벳하는 거는 그 오버페어 확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상대방의 레인지를 좁혀서 생각하는 건 물론 안 좋은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당 핸드 군으로 리드가 가능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컷오프가 콜하고요. 저도 콜만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컷오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할아버지의 뱃이 굉장히 강력한 핸드고 그 강력한 핸드가 어느 정도 캡돼 있는 레인지다 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어보드에서 그러면 콜하는 핸드가 뭐냐? 저는 거의 100% 드로우라고 봤어요. 컷오프도 이제 퀸10, 10-9 이런 거시안류나 오픈핸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지막 핸드로는 잭엑스가 있겠죠. 팔은 뭐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컷오프도 뭔가에 드로우가 있다면 드로잉 데드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팟을 키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턴에 추가적인 액션을 더 얻고 싶으니까요. 턴은 4가 떨어지고 이제 할아버지도 알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컷오프에 있던 플레이어도 체크하게 되고요. 여기서 노리는 거는 할아버지의 오버페어를 폴드시키지 않을 만큼의 사이즈 혹은 오버페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컷오프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도 아즈가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7.5BB 배팅 결정하게 되고요. 27.5BB 결정하고 둘 다 콜하게 됩니다. 리버는 9가 떨어졌고요. 앞에 플레이어 2명 다 체크하고 남은 스택이 75BB 정도 남았더라고요. 잼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잼 했고요. 놀랍게도 이제 할아버지가 폴드하게 됩니다.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오버페어를 들고 있었지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컷오프는 만약에 퀸10 거샷이 맞았다면 뭐 콜해줄 거고 진짜 혹시나 운 없게 뭐 8-9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뭐 스냅콜이 나갔을 거고요. 여기서 꽤 길게 탱킹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고장 이슈로 인해 영상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부터 녹음이 끊겨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후녹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대방이 오래 탱킹하는 거 보니까 퀸10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 콜하는데요. 잭8 쇼잉하니까 먹하게 되네요. MP에서 킹10 클로버 드림 같습니다. 얼리 포지션이 림프였는데 아이소 결정하게 되고요. 해당 상대는 일단은 언노운이었어요. 이스텐 4 플랍에 책백했고요. 왜냐하면 얼리 포지션이고 림프콜 한 상대다 보니까 에이스가 상대방이 있다고 치면 굳이 더 팟 키워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그런 핸드들은 뭐 턴에 뭐 거의 뱃을 해올 겁니다. 또 하나 이전에 킹잭으로 아이소 시도했다가 OP에서 2번 콜했던 스팟이 있었죠. 그 핸드도 떠올라서 일단은 칩백하면서 팟 컨트롤 쪽으로 가게 됩니다. 턴에는 8이 떨어지고요. 더블톤이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또 체크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뱃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X로도 뱃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6BB로 배팅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콜하고요. 리버에는 킹이 떨어지는데 상대방이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 약하는데 쇼다운은 보고 싶어하는데 뭔가의 핸드다라고 생각해서 오버벳을 결정하게 됩니다. 30BB로 오버벳 결정했는데요. 근데 이런 더블톤이 깨졌을 때 투페어 가지고 오버벳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퀸10은 당연히 오버벳 할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요. 그에 맞춰서 뭐 잭9, 9-7, 9 가지고 아이소는 안 하겠네요. 뭐 잭9 같은 것도 오버벳 할 것 같긴 하고요. 퀸9, 킹잭 이런 핸드도 오버벳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킹잭 같은 경우는 킹이 맞아서 안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리버 오버벳 레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콜을 했는데 킹10 쇼잉하니까 먹하게 됩니다. 짧게 여러 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역시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아무튼 MP에서 6-7 하트 스틸링 받고요. 해당 핸드 오픈해서 3웨이로 플랍 보게 됩니다. 플랍의 2-4-6 투톤 이전에 봤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타페어를 맞았고 꽤나 취약한 핸드라서 좀
프로텍션 하고 싶은 욕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뒤에 2명이 있다는 점에서 팟 컨트롤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팟 컨트롤이라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버카드 아무거나 하나 떨어져도 더 이상 뭔가 하기 싫어지는 핸드인 건 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이제 한 번 더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책 했는데 올책이 나왔고 턴에는 6이 또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완전 밸류 핸드가 돼버렸죠. 팟을 키우고 싶어지는 핸드가 됐습니다. 플랍에 체크했던 핸드들 중에 턴에 체크레이즈 하고 싶은 핸드라고 하면 지금 핸드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턴에 체크레이즈 하기 위해서 책 한 번 더 결정하게 됩니다. 인포지션 플레이어 한 명이 스텝 시도했고요. 거기다가 4X로 14BB로 체크레이즈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레이즈가 나와요. 해당 플레이어가 42.5BB로 좀 큰 사이즈로 또 레이즈를 하게 됩니다.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상대방이 사실 뭘 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6를 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플랍에 파켓2, 파켓4가 책백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레이즈 자체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뭐 오버페어를 들고 있든 6X를 들고 있든 여기서는 그냥 콜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벳이 나왔고요. 히어로는 콜 선택하고 리버는 킹이 떨어지면서요. 체크했는데 상대도 체크백하게 됩니다. 7-6 오픈하니까 먹혔고요. 이 스팟에서는 궁금한 점이 인포지션 플레이어가 한 번 더 레이즈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다면 어떤 핸드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데이 16 핸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GTO 위자드 통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히어로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림퍼 상대로 아이소 했었죠. 그리고 컷오프 림프 했던 상대가 콜하고 해저업이 됐습니다. 플랍은 에이스 잭 3였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림프 콜러 상대로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들을 어떻게 플레이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팟을 좀 자주 공부하면서 그레이 영역을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플랍을 보면 빅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 둘 다 섞어서 쓰는데 사실 작은 사이즈로 전체 레인지 배팅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해당 핸드 플레이할 때는 히어로가 체크를 했네요. 아쉬운 선택입니다. 노드 변경을 통해 체크레인지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레인지를 50% 정도 넣었고요. 50% 넣어도 킹잭 옵스 같은 경우는 거의 퓨어벳 쪽으로 기우네요. 없던 체크레인지를 만드니까 인포지션에서는 배팅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히어로의 체크레인지가 이용당하기 쉬워졌죠. 턴 보겠습니다. 턴에 인포지션 플레이어가 더블 배럴 해왔을 때 킹잭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디펜스하게 되는데요. 킹잭 옵스 같은 경우는 플랍에 이미 배수로 많이 빠져서 킹잭 수딥 중에 절반 디펜스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킹잭 옵수까지 이런 라인으로 끌고 오기에는 제렉스 디펜스하는 라인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어로의 핸드 같은 경우는 턴에 충분히 홀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어로가 얼리 림퍼 상대로 아이소 했었습니다. 방금 봤던 핸드랑 비슷한 상황인데 포지션은 서로 바뀐 상태네요. 이번에는 히어로가 인포지션에 위치했습니다. 핸드 타입도 비슷하네요. 에이스가 있는 플랍에 세컨 페어를 들고 있고요. 플랍은 인포지션에서 배팅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로 가져가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일부 탑 페어와 언더 페어 제외하고는 배팅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보입니다. 히어로 같은 경우는 첼백 했었는데요. 림퍼를 아이소한 경우에는 좀 더 배팅 빈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턴 8이었고요. 더블톤의 드로우가 굉장히 헤비해 보이는 보드가 됐습니다. 보드 자체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인포지션에서 배팅하는 배팅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히어로 같은 경우는 미디움 사이즈 배팅을 했었고요. 서버상으로 배팅 비율이 높은 라인 택해서 리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에는 2페어가 됐고요. 여기서 히어로가 오버벳 선택했었는데요. 의외로 킹10 같은 경우는 오버벳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디움 사이즈 배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이스8과 에이스킹 2페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스킹과 에이스8 2페어가 오버벳 할 수 있는 콤보들이 있으니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티어인 킹10 같은 경우는 미디움 사이즈로 배팅을 하는 거죠. 상대가 이제 에이스 X를 가졌다면 블러프 캐치 해줄 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에이스를 블락하지 않는 킹10이 오버벳 하기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히 그렇지 않나 봅니다. 히어로가 오픈하고요. 컷오프 버튼 콜로 3웨이가 됩니다. 플랍의 버튼과 해적 기준으로 봐도 히어로는 전체 레인지 체크하는 걸로 보이죠. 플랍은 올 체크하고요.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턴에는 6이 하나 더 떨어지면서 트립스를 픽업하게 되는데 사실 7-6 같은 경우는 트립스 중에 배팅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에이스 6를 더 체크레이즈 콤보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어로 체크하고요. 상대방의 미디움 사이즈 배팅이 나왔습니다. 히어로 여기서 트립스 콤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레이즈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5 같은 트립스에 드로우까지 있는 핸드는 조금 더 슬로우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레이즈 레인지 중에 오버 페어들도 약간 있긴 있네요. 그에 맞춰서 블러프는 거샷 드로우가 있네요. 거샷 드로우와 플러시 드로우 같은 걸로 블러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튼이 한 번 더 레이즈가 나오는데요. 히어로의 트립스는 아직 폴드할 수가 없죠. 레이즈했던 오버 페어들도 대부분 콜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플러시 드로우나 거시샷 드로우 같은 거는
대부분 폴드하게 되네요. 리버는 킹이고요. 서로에게 뭐 블랭크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체크백으로 팟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배팅이 나온다면 트립스는 블러프 캐쳐로 바뀌게 되죠. 그래도 여기서 트립스를 폴드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콤보 폴드할 만한 이런 오버 페어들이 남아있긴 하죠. 데이 16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데이 17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